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꼽아본다면 이 어린 왕자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어린 왕자 하면 생각나는 것들. 감동과 교훈을 주는 스토리와 더불어 아기자기한 사파들이 참 유명하죠.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림책 구름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력 가득한 내용과 구름빵 속 캐릭터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따스하면서도 정겨운 그림들은 보는 이를 편하게 만들고 글에 대한 상상력도 함께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글과 서파가 담겨있는 동화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나영 작가님, 알려주세요. 집 한켠에 마련한 아늑한 공간에서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 작가님.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일러스트 일도 하고 있고, 또 제 이야기와 제 그림으로 그림책도 하나둘씩 내고 있고, 또 그런 소재들로 뭐 인형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여러 이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여러 전시회와 개인전에 참여하며 전시 작가로 활동하다 동화 작가의 길로 접어드셨다는데요. 분야를 바꾸게 된 숨은 계기가 있으시답니다. 저는 서양학과를 나왔고요. 제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미술계가 돈 버는 직업의 그림, 순수 작가 그렇게 이분화돼 있어서 한 몇 년 동안은 또 전시하면서 전업 작가로 하다가 이제 전시 중에 보러 오는 관객들이 제 그림의 흐름을 좀 읽어내는 거를 보고 어떤 풍경이나 뭐 추상화 이런 것보다는 그림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주고 이런 걸 보고 그림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등 미술을 전공하려면 일단 미대에 입학해야 할 것 같지만 그 길만이 정답은 아니란 사실.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사설기관이 점점 늘어가고 소질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라는데요. 최근 여러 연예인들도 그림의 소질을 보여 전시회를 열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 전공이라는 거나 스펙이라는 것들이 어떤 작가 입장에서는 좋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식재료들과 양념들을 더 풍부하게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련 학과를 나오면 분명 좋은 부분은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의 주변에도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자기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정말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어디서도 시도되지 않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실까요? 저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서 오는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보러 너는 나의 뮤즈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의 어떤 일상, 나와 다른 세계,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런 감정들을 캐치해서 뭐 스케치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책도 몇 권 이야기를 스토리를 써본 것도 있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은 낯선 것을 부딪혀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림쟁이가 되려면 낙서나 메모 등 사소한 습관이 도움이 되고요. 오래 앉아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물론 좋아야겠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을 그려내는 만큼 집중력이 필요하는 물론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 중요하답니다. 예술 쪽이 다 그런데 물론 한번 딱 빛을 보고 딱 뜨는 작가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끈기, 인내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성향이 딱 어떤 것에 투자하면 딱 결과가 눈에 딱 보여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길게 못 가고 굉장히 조바심 내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모든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이 직업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여자로서는 정말 이 직업이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가정을 가지고도 아이와 살림과 주변에 지지만 있다면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늙을 때까지 기한이 없다는 거. 특히 예술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밤에 감성도 충만하고, 그래서 부엉이들이라고 다들 하는데 새벽에 작업들을 많이 하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아이 재워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이랬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밤낮이 바뀌고, 운동, 뭐 식사 제때 하는 거, 뭐 이게 제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돼야지 꾸준히 길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동화책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우던 기억 다들 있을 텐데요. 나의 글과 그림이 누군가에게 삶의 지침서가 되고 따스함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과 어떤 꿈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배고파야 예술가라 그랬는데, 어쨌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수입이 고정적이지는 않고요. 예전에 제가 많이 할 때는 정말 일러스트 일 같은 경우는 전에 한 달 안에 한 세네 권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잠 안 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은 뭐 한 권당 못 받아도 몇백만 원 되니까, 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짧고 굵게 돈은 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려면 어떤 자기 내공이 필요하고 계속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전 여자니까 할머니 될 때까지, 그리고 제 손과 가슴과 머리가 살아 숨쉴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직업인 것 같고, 자기 스토리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라고 해서 뭐 거창한 뭐 삶의 얘기가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캐치해 나가고 보듬어가고 그거를 그려낼 줄 아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은 결국 이쪽 일을 하고 싶은 친구는 어릴 때부터라도 지금부터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는 그런 인생을 계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6가지. 어려서부터 틈틈이 메모나 낙서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고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미술적인 감각이 있다면 금상첨화.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그려내는 만큼 고도의 집중력은 기본. 혼자서 작업하는 일이 다반사라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도 필요하겠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하는 직업이기에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졌다면 우리 모두 동화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